본격적으로 여야 대장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당 얘기부터 할까요? 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이전에 없던 초식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인선인 것 같아요. 최근에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인선을 쫙쫙쫙 했는데 우리 사전에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 자리에는 그래도 뭐 화합을 위해서 이런 성격의 사람을 앉히지 않을까, 뭐 이런 성격의 뭘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있었는데 카드를 모두 빼고 보니 한동훈 체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누가 누구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김상훈 정책위의장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요. 김상훈 의원 혹시 아세요? 평론가님?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몰랐죠. 저분이 TK 4선인지는 몰랐어요. 아니 그쵸. 저분이 진짜 존재감이 없는 게 그쵸. 다들 모르실 거예요. 저기 지금 얼굴 보면 얼굴이 느껴지나요? 많이 본 사람인데 이런 사람 아니죠.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사실 삼선일 때 실제로 봤거든요. 밥자리를 하면서 음. 원래 기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김상훈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김상훈이 누구야? 그랬더니 삼선이야. 그리고 갔더니 정말 이런 분이 삼선씩이나 했는데 어떻게 몰랐지? 이 정도예요. 그리고 그 발언하는 것도 멘트가 뭐랄까 나쁜 말로 하면 고갱이가 없고 좋은 말로 하면 좀 무색무취하시죠. 무색무취해요. 네. 튀는 말은 없고. 과거에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이상한 주장을 한 적은 있는데 예, 그거는 일부러 한 것 같고 평소에는 그렇게 문제될 말을 안 하죠 이분이. 그렇죠. 그런 양반을 정책위 의장을 시켰는데 이 정책위 의장도 뭔지 잘 모르시죠. 사실 관심 없는 자리야. 근데 이 자리가 사실은 그래도 나름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책을 관할하는 자리인데 보통 사선이 안 해요. 사선이면 중진이잖아요. 그쵸. 저긴 보통 삼선. 삼선이 하는데 무색무취의 높은 선이 했어.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정책위장 자리가 지금은 이제 당 대표가 선임하는 자리인데 과거에는 이제 원내대표가 런닝메이트 자리인데 회장, 부회장 이런 느낌이라서. 그렇지, 의총에서 그렇지, 그렇지. 의총에서 네. 뽑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3선이잖아요. 근데 정책위장 4선이 올라온 거는 뉴노멀 시대다. 아 새롭다. 예. 이게 영린의 시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왜 저 사람을 정책위의장에 모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정주 기자가 봤을 땐 어때요? 아니 뭐라고들 얘기하나요? 저는 이제 사실 저기 이제 여러 당직이 있는데 이제 정치 고관여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좀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구문이 됐거든요. 이미 끝났고 정책위장 자리가 원래 정점식 의원 통영에 예. 그쵸. 그 기싸움을 하다가 이제 멋지다 나가셨죠. 물러난 거예요. 물러났고 한동훈 이제 대표가 밀어붙여서 했는데 친한계라고 볼 수도 없고 이제 무색무취를 안 쳤고 무색무취. 거기까지는 이제 이미 사안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통영 쪽으로 휴가를 가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가 오늘인가 그 시장에 나타났는데 정점식 의원이 떡하니 나타났어요. 야, 물론 뭐 자기 지역구니까 나올 수도 있는데 보란 듯이 예, 항의성 시위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저 당직은 이제 취재해 보면 저기서 사람들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뭘 주목하냐면 저기 정성국 의원 있죠. 조직부총장. 저긴 아세요? 저기도 잘 모를 거예요. 저희 이번에 알아두세요. 저희 부산 진갑입니다. 네. 부산 진갑인데 저분이 누구냐면 이제 한동훈 대표의 영입 인사예요. 교육계 인사인데 근데 보통 이제 사무총장 옆에 그 산하에 예전에 이제 사무 1, 2부 총장 시절이죠. 서브하는 조직인데 사람들이 조직부총장을 잘 몰라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저는 저 자리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정성국 의원님한테 죄송한데 여당 내에서는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저거는 저분한테 껍데기 쓰고 앉아 있으라는 소리다. 그러니까 당 사정을 잘 알아야 네.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을 잘 알고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이런 사람들 쫙 꿰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가는 자리인데 그렇죠. 교육계 인사가 그러니까 저 자리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내후년에 2026년에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체 이제 253개 지역구가 있으니 지역구를 배치시키고 그 안에 있는 지방 의원들하고 알력 관계가 있어요. 알력 관계도 있고 서로 나는 누구 밀었네, 나는 누구 밀었네, 이 당 공천 어떠네 이런 거 있죠. 이 퍼즐을 다 맞춰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 진갑에서 부산 뭐 진을로 누굴 보냈다. 네. 그럼 연쇄적으로 계속 보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갈등 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저 자리는 통상 베테랑들을 보내요. 당에 그러니까. 오래 있던 사람들을 보낸다고요. 저거 잘 안 보이는 자리지만. 근데 정성국 의원 초선입니다. 지금. 그리고 교육계 인사고 당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 부산 진갑 선거할 때 있잖아요. 사무실도 없었어요. 심지어 오. 공천 받을 때까지도. 야 부산 진갑 진짜 깃발만 꼽으면 되는구나. 난리 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부산진갑이 되는 자리니까 서병수 예전에 의원의 자리였거든요. 보내고 그냥 갖다 꽂은 자리거든. 그래서 저 자리를 보고 이제 여당 의원들이 하는 소리가 아 이게 한동훈 대표가 작심했구나 그냥 밀어붙이기로. 내가 당을 장악하겠다. 당무 그러니까 좀 러프하게 말하면 일 안 돌아가도 좋아 그냥 앉아 있어 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사실은 저걸로 볼 수 있고 정책위 의장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김상훈.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도 최대한 내가 갈등적인 면모는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무생우치의 김상훈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사선이라도 될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나머지는 다 정해졌었고 음. 솔직히 정책위장 자리가 친윤 정점식 의원을 이 도로 안 빼면 나중에 5대 4로 엎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김상훈 의원이 보니까 네. 또 저는 궁금했던 게 아니 사선이 저 자리에 그래도 가고 싶을까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싫으면 안 가지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은 네. 지난번에 이제 정점식 사태에 대해서 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평론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수성전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지키는 거다. 그렇죠. 지킨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맞죠, 왜냐면은 싸우고 싶었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빼면 안 된다라고 갑자기 막 주장을 하기 시작했느냐. 그렇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사실 빼도 그만 안 빼도 그만해요 사실. 그죠. 근데 정점식 의원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긴밀한 사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한 그죠. 걸 볼 때 실제로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에요. 그죠. 원래 그럼에도 한교안 불구하고, 사람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과거 인연을 막 포장을 하거든요. 맞아요. 대구지검에서 초임을 같이 했다. 왜냐하면 정점식 의원은 어쨌든 사시가 먼저 됐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구수했으니까 100% 먼저 됐죠. 그래서 정형 이렇게 부른다고 이제 뭐 나오잖아요. 전공이라고 부른다. 정공 뭐 정점식 말 의원 놓지 않는다. 3살 어린데. 그렇죠. 근데 정점식 의원은 군대를 갔고 윤석열 대통령 안 갔으니까 초임 검사할 시기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대구지검 초임을 같이 했고 전공이라고 부르고 성렬이 형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건데 그죠. 아무튼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얘기 돌고 이러면은 야 이게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바꿔가지고 당의 주도권을 쥐려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왜 이렇게 정점식은 절대로 빼면 안 된다고 하지 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고 그렇죠. 그거는 결정적 순간에 5대 4 구도에서 5대 친윤 5 친한 4 구도에서 이 한동훈 지도부를 엎으려는 건가 이 의심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정점식은 빼야 돼. 요 생각을 하게 되고 빼는 건 빼는 건데 그건 정책위 의장 누구 시킬 거야의 문제에서 여기서 핵심 고리가 뭐냐면 원내대표가 오케이하고 의원총회가 추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친윤들의 기세는 뭐였냐면 누구라도 데려와봐.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엎어버릴 거야. 정점식 아니면 다 엎어버릴 거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거를 무마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저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TK에서 4선 하신 분이야. 그리고 뭐 한동훈하고 그렇게 가까운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심지어 과거에 유승민계일 때도 있었어요. 맞아. 그렇죠. 심지어 유승민계였어요. 네. 그렇죠. 이번에 알았네 난 그것도. 이런 분을 갖다가 딱 모셔놓으면은 반대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애매하죠. 택할 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 원내대표도 오케이하고 의원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박수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넘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방어전에서 일단은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당직 인선을 보면은 다들 기존에 저 사람은 한동훈 개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저는 이런 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 분위기가 밤윤 밤한 분위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이제 예를 들면 밤에는 낮윤 뭐 밤한 뭐 이렇게 그죠. 돼야 그 되잖아요. 말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낮에는 내가 어느 편인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구도가 이제 됐다. 무슨 얘기냐? 과도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정점식권을 봐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한동훈 대표 인정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굳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를 들면은 싸워야 한다라는 국면이 되면은 그렇죠. 조금씩 이 분위기 관리는 하지만 그렇죠. 네. 한동훈 지도부를 인정 안 해주면 나도 뭐 준비는 돼 있어 뭐 이런 분위기니까 그죠. 지금은 조용히 있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조용히 있자는 분위기 속에서 괜히 나는 친한입니다라고 도장 찍을 도장 찍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있자 분위기니까 사실 기존에 얼굴 드러내고 나는 친한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이외에는 당직으로 이 당직을 맡길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조직도 장악을 더 해야 되는 거고 할 텐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앞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당협위원장을 갈아치우는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그런 걸 또 하려면은 지금 한동훈계가 인재가 많이 없으니까 인재를 막 영입하고 뭐 이런 걸 또 해야 될 텐데 지금 인재 영입비를 상설화해 가지고 맞아요. 추가적인 인재 수요를 막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잘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 돼요. 지금 이미 다 지금 주요 포스트마다 버티고 있는데 인지를 어디다 꽂지? 그렇기도 하고 음. 지금 시기에 인재 영입을 왜 하지? 지금 선거가 지금 코앞에 있는 왜 것도 아니고. 정당을 풍부하게 아니 올해 하면 1월 달에 되죠. 임재영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왜 그들은 인재가 아니란 겁니까? 상설화를 지금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조직 장악에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를 이미 예감하고 그렇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요. 맞습니다. 상설은 특검을 상설화시켜야 되는 타임이고 그 지금 보면 아까 그 정책위원장도 TK고 추경호도 TK고 보통 이제 투톱이 이렇게 TK인 경우도 처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없죠. 아 이것도 뉴노멀이네. 네. 그러니까 뉴노멀이 일상화된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당장을 제대로 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관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약간 대권 행보에 더 가까워 보이고 당을 살리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가와 관련해서도 의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 이건 당을 살리는 조치가 아니야라는 저는 이제 사실 약간 욕이 반쯤 섞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선 행보를 하는 거는 굳이 말하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패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당 대표는 하나의 디딤돌이고 한동훈 대표의 최종 목표는 다음 대선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선을 향해서 간다는 그 속마음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대선을 향해 간다고 해도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나는 꼭 미국 유학을 가야겠어. 그러면 그 전에 뭐 학부를 나와야 되고 그 사전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걸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뭐 정성국 의원을 뭐 폄하하거나 이게 아니라 당연히 의원들 한 소리예요. 저기 초선들이 안 가거든요. 내지는 초선이 안 간 경우는 있어요. 원에어도 당 활동 막 8년 이런 사람들이 가요.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건 갈등 조정의 기능이거든. 근데 말하자면 저렇게 초선을 영입 이제 교육계에서 뛰게 갖고 딱 보내잖아요. 저거 바로 무너져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생각보다 갈등 조정 힘들 거거든. 생각보다. 힘들죠.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보수당은 보수당 포기 안 합니다. 아무튼 돈과 이익이 합치되지 않으면 바로 깨는 쪽이 보수당의 그 약간 특색이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이거 양보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갈 길이 멀거든. 그래서 민주당 얘기를 제가 잠깐 이제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아직 인선 안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이제 홍영림 저 옛날에 조선일보 계셨던 분이 지금. 근데 조선일보 있을 때 되게 한동훈 대표 엄청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 때 홍영림 체제로 선거를 치렀잖아요. 이겼습니까? 졌잖아요. 네. 아니, 내가 그것도 똑같이 물어봤어. 네. 그랬더니 근데 그 원래 여의도 연구소는 망한 지 오래됐다. 음. 그런데 여기 박근혜 때도 이미 망했어 있었다. 하지만 그땐 이겼고 이번엔 졌다. 그건 소장 탓이 아니고 연구소 탓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던데. 누가요? 뭐 관계자가. 에이 홍영림이 얘기했네. 아니 뭐 관계자가.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여하튼 그래서 그건 다 맞는데 여의도 연구원은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들 얘기가 지금 여기 다 가고 싶어서 제가 누구 뭐 실명하고 누구 말하긴 그렇고 한동훈 친한계 의원들이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기자들의 전화를 돌린 거야. 나 소장 간다고. 네, 내가 여연 하마평 좀 올려줘. 내가 여연 원장인가? 뭐 이러면서 진짜 느닷없는 전화를. 그래서 뭐 나 너 좋아하니? 네, 약간 그런 건가? 네, 뭐 친한계 쪽 의원한테 제가 들은 소리가 딱 들었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딱 근데 그 모 기자가 전화 와서 이분이 여연 원장 갑니까? 하더니 5분에 또 오더래. 갖고 이거 자가발전이네. 무조건 킬. 근데 여기가 예산과 조직을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알짜다. 예, 왜냐하면 사무총장조차도 당 대표의 견제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여연 원장 가잖아요. 네. 여기 사실 정책 비용은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카로 이진숙 그 의원은 빵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 빵 성심당 몇 백만 원 먹고 지금 이 탈이 나가지고 난리잖아요. 여연 원장 못 밝혀요. 정책 비용을 빵 먹으면서 정책을 폈다. 그 끝이야 그걸로. 그래서 이 예산이나 조직이 독자적인 게 있기 때문에 다들 가고 싶어서 지금 줄을 섰는데 이게 누가 될지를 관건이에요. 이제 그냥 보시면 돼요. 네, 여연은 그러니까 이 홍영림 씨가 간 이후에 여론조사는 잘 맞췄대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총선 때 여연 내부 조사가 안 좋게 나왔다는 망할 뜻이죠. 거라고 했지. 네, 국힘은 안 좋게 나왔는데 그게 맞춘 거다 그게라는 건데 근데 여연의 본래적인 기능은 여론조사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죠. 여론조사 그렇게 나왔으면 이러저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지도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싱크탱크니까 그걸 못했다. 이게 이제 여연 홍영림 원장 체제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않냐. 근데 그 책임과 관련돼서 그게 그럼 홍영림 탓이냐. 뭐 홍영림 씨 탓도 있는데 근데 이 여연의 오랜 역사를 같이 봐야 되는데 과거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 기능이 상당히 살아 있었는데 그 기능이 왜 없어졌느냐. 계속 이 여당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막 이합집산하고 이러면서 자기 사람을 계속 꽂으면서 그 정책 연구 기능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그게 전리품이 된 거네요. 네, 그걸 못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그걸 같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한동훈계 사람들이 막 이런 이유로 내가 가면은 그게 뭐 달라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여연은 계속 그 수렁에서 못 벗어나게 될 것 같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뭐 그 여연의 파트를 크게 3개로 나눠가지고 그죠. 이걸 개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그게 답인가 의문인 게 자리만 3개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거요. 생각도 들고 많이 챙겨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자기가 챙길 때는 이제 많이 없으니까 거기서 챙겨줘야지. 그래서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수의 싱크탱크로서 뭘 할 거냐라는 어떤 조직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는 대표가 보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라는 자기 철학을 갖고 있고 그거를 싱크탱크에 주문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한테 그게 있나?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